저는 그거는 있어요. 한 몇 살 땐진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어릴 때요. 한 8살? 9살 땐가? 그때 저희 집에 이제 백과사전이 있었거든요. 그 집에 백과사전인데 거기에 뭐 세계 지도였나?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전 세계 지도가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걸 뭐 다 외우면 뭐 얼마를 주겠다 했지? 1,000원이었나? 뭐 아무튼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다 외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몇 개국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은 다 외웠어요. 근데 지금 다 까먹었죠 지금. 국기를 보고 외웠어요. 저는 지도를 보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국기는 어디, 이 국기는 어디 뭐 이런 식으로. 1,000원을 외우다니 단가가 너무 쌌다. 당했다. 섬나라들 외우는 거 좀 어렸어요. 아 맞아요. 정말 IQ가 궁금해. 글쎄요. 그때 197개국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외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또 한국사를 되게 좋아해서 지금 아직도 그 고등학교 그 학기부인가? 거기에도 이제 그 역사 특기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생기부. 네, 저 한국사 특기생으로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1학년 때까지는 유지했었어요. 한국사 웬만한 거 다 외웠거든요. 지금 다 까먹었죠?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외우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사를 외운 게 아니라 저희가 원래 한국사를 하면서 동시에 삼국지도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뭐 그런 것들부터 해서 쭉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이렇게 막 세계사가 약간 매치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거든요. 그 역사의 흐름이 약간 맞아떨어지는? 단기 기억력이에요. 엄청 빨리 외워서 일찍 까먹어. 집중력이 좋나 보네. 집중력이 좋나 봐요. 그렇게 딱딱딱 외우고. 한국사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도 재밌는데. 생각보다 그런 거를 흐름으로 배우면 재밌어요. 우리 뭐 안시성 얘기도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선생님들을 잘 만나면 선생님들을 더 잘 만나야 하지만 사실 역사라는 게 책에 나와 있는 게 그게 무조건적으로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관점에 따라 해석이 분명히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거든요. 저는 아직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제가 제일 궁금한
네, 역사가들끼리 만나면 진짜 많이 싸운대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궁금한 논쟁거리 중에 하나는 사실 이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어릴 때도 그 저희가 일제 시대가 있었잖아요. 구한말 일제 시대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뭐 불국사나 이런 것, 불국사부터 석굴암 이런 것들이 일제 시대 때 훼손이 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어릴 때 배울 때는. 그리고 뭔가 그럴 만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어릴 때. 뭔가 그 민족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훼손을 시킨다. 아니면 뭐 유지보수를 잘 안 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어릴 때는 그런 역사적 관점에 있어서 민족주의적으로 가르치는 것들이 대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팩트를 놓고 보면 저희는 어쨌든 일제 치하에 있었었고 뭐 불공정인 조약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긴 해야 돼요. 그거는 경술국치를 통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불공정 조약들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건 팩트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제시대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역사가들의 논쟁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뭐 석굴암을 뭐 페인트를 칠하면서 뭐 산소랑 만나게 해서 조금씩 뭐 상하게 했다. 라는 주장을 해요. 근데 이때 저도 궁금했고 또 다른 분들의 시각도 얘기를 했던 거는 아니 부술 거면은 부수지. 그 뭐 페인트 귀찮게 페인트를 칠을 하고 뭘 하고 그러냐. 약간 요런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는 또 이게 일제가 훼손을 한 거다. 아니면 이미 상당 부분 훼손이 돼 있었던 것, 상당 부분 훼손이 돼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되니까 되게 과학적이게 망가뜨리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봐봐요. 이게 되게 과학적으로 망가뜨린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과학적인 부분인지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선 그래요. Do your lips are natural? Yep. 그러니까 굳이 뭐 페인트를 아니 그러니까 뭐 페인트인지 모르겠죠. 정확한 방법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부수는 거나 이런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뭔가 다른 방법이었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아예 그냥 물리적으로 없애는 게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불국사 같은 경우도 일제 이전에 유지된 사진이 있었는데 이미 상태가 되게 많이 안 좋았던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니 그것도 연도가 일제 사진 이전에 찍어두셨던 거라고 뭐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팩트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상태가 원래 안 좋았던 건데 그게 일제 치하에 의해서 망가진 거다? 인 건가? 아니면 사실 우리는 이미 그런 불국사 따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망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일제가 치하를 한 이후에 망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일제가 치하를 한 이후에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도 항상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런 문화재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현대화가 되고 근대화가 될지언정 또 우리의 뿌리나 혹시 우리의 시작점,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후대에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못 전달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단순한 남 탓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전 세계를 기원전부터 보셨던 외계인은 모든 답을 알겠죠. 에이. 이거 외계인에 대한 가설 중에요.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거는 그 스티븐 호킹 박사님의 필터 이론이었어요.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이제 하셨던 필터 이론인데 이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님의 필터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걸 실험을 하셨어요. 이렇게 밑에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칸막이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수많은 이렇게 수많은 공들이 있어요. 이거를 소위 말하는 원시 문명,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1차 문명, 뭐 원시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태초에 생명이 있는 그런 아주 베이직한 상태.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구멍을 뚫어놨다 그랬죠? 근데 이 구멍이요 되게 작아요. 되게 작은데 여기 지금 바람을 불고 있으니까 한 2개, 3개 정도는 이게 넘어갈 수 있겠죠? 운이 좋으면. 어떠한 뭐 특정한 조건도 있을 거고, 뭐 운이 좋아서, 사이즈가 맞아서, 그리고 바람이 딱 마침 제때 불어서, 무게가 적당해서. 1차 여기 첫 번째 칸에 있던 공들보다는 조금이지만 넘어갔어요. 여기가 또 이제 다른 2차 문명,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요, 또 여기로 또 이제 몇 개가 넘어갈 거예요. 아까 2차 문명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한 요 정도 넘어갈 겁니다. 이제 여기가 보통 우리가 이 스티븐 호킹이 얘기하기를 그냥 뭐 한 3차 문명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근데 자 이런 식으로 또 그럼 넘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문명 혹은 이미 이쯤부터가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공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 초기 원시 문명에서부터 이 문명의 필터라는 것들을, 이 필터가 문명의 발전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 갈수록 경우의 수가 되게 줄어들죠. 근데 저희가 살고 있는 우주의 크기는 현재도 그 푸엔칼의 추측인가? 그거에 따르면 어쨌든 팽창은 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난제 푸엔카레 추측에 의하면 아마 확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을 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어떠한 그 필터에 지금 또 난관에 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 문명이 이미 있을 거나 아니면 이미 다음으로 나간 문명, 다음 필터로 넘어간 문명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저희랑 같은 필터를 갖고 있는 문명일 수도 있고. 근데 일단 현재 저희 필터, 저희가 살고 있는 이런 문명에서는 지금 달 하나 가는데도 굉장한 많은 비용이 들고 뭐 화성도 겨우겨우 가고 있죠. 물론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사실 그거 쉽게 갈 수는 없는 문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필터 쪽, 이쪽 문명에서는 외계인을 만날 수는 없어요. 사실상 확률적으로 되게 낮은 거죠.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선. 그러니까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보다 앞선 필터에 있는 쪽에 있는 문명이 우리를 찾아오는 방법이 있는데 이들 또한 사실상 얼마나 많은 문명이 발전했을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능성이 아까 보셨지만 이 필터를 넘어가는 갈수록 그 공이 되게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만한 문명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논리. 이게 필터 이론입니다. 스티븐 호킹의. 계속 필터를 넘어가면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진보된 문명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 이건 이제 필터 이론이에요. 이게 그 정리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이론인데 전 이게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이 이론이 쉬웠거든요. 너무 쉽고 한 번에 저한테 딱 와닿아서 저는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스티븐 박사님이 되게 재밌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뭐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외계인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필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얘기입니다. 근거가 있나? 이론이라는 거는 언제든 누구나 다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특정의 실험을 하면서 그런 메커니즘에서까지 설명을 했고 이제 이거를 증명해내는 건 또 누군가가 하겠죠? 아니면 증명할 가치도 없는 이론일 수도 있고 세계 7대 난제였던 프랭카레 추측 이것도 결국 어떤 한 사람의 질문이었습니다. 우주의 크기는 누가 잴 수 있는가? 우주의 모양은 어떤 모양인가?가 세계 7대 난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누군가가 증명할 가치가 있다 하기 때문에 밤을 새고 세대를 거쳐 증명을 해낸 거고요.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나서 증명이 된 것처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그냥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 시간이